질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일장일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보형물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형물도 적당적소에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수술을 받으시면 훨씬 더 보형물 안 넣었을 때보다 장점이 많으니까요. 보형물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환자분들 참 병원 선택이 정말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병원마다 참 설명이 다 다르죠. 예, 제가 어떤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형물이라고 해서 잘하는 병, 저희같이 잘하는 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거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질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보면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질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때도 어떤 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인지, 옛날 끈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최신식의 밴드형 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자, 이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조이링이라는 질 임플란트 전체의 모습인데요. 기존에 과거에 나왔던 엠슬링이나 이런 끈형 재질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조이링 이렇게 넓적한 밴드 형태의 차이를 단면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피 뽑을 때 이 팔에 묶는 끈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요즘에 신형으로 나온 조이링이라는 질 임플란트는 이렇게 넓기 때문에 팔에 대한 압력이 덜하고 통증도 덜하고 더 좋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질 임플란트를 질에 어디에 넣느냐도 중요한데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상한 보형물들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구슬 같은 거, 대표적인 경우 구슬을 막 자, 요즘에는 질 축소술 방법 중에서 질 임플란트라고요. 어떤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질을 좁히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여러 질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일장일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질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또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 임플란트 하면 무조건 이제 보형물을 넣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막연하게 의학적인 거 상관없이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 걸로 같아요. 근데 무조건 보형물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의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재료공학이 발달되면서 또 이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치료를 하거나 수술하면 오래 써야 되는데 보형물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재발이 더 금방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몸이 늙어 가니까 보형물을 뭔가 안 넣으면 재발이 금방 되기 때문에 모든 의학 추세가 좀 보형물 같은 거를 많이 넣는 추세로 이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시죠? 치아 임플란트 이런 것도 다 보형물이잖아요. 뭐 관절 같은 거, 퇴행성 관절염에도 요즘에는 인공 관절을 보형물을 다 넣거든요. 또 산부인과 쪽에서는 제일 많이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보형물이 요식용 수술이죠. TOT 수술이라는 건데 그것도 옛날 때는 보형물을 안 넣고 수술했다가 보형물 안 넣고 수술하니까 어떻게 됐죠? 몇 년 지나서 대부분 다 재발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그 테이프라는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해주니까 재발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뭐 보형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라 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고요. 보형물도 적당적소에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수술을 받으시면 훨씬 더 보형물 안 넣었을 때보다 장점이 많으니까요. 보형물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요즘에 환자분들 참 병원 선택이 정말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병원마다 참 설명이 다 다르죠. 예, 제가 어떤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형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쁘게 안 좋게 막 얘기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의사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자기 어떤 수술 실력이나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의학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형물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 보형물 넣으면 큰일 난다, 보형물 하면 뭐 부작용이 무조건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에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형물이라고 해서 잘하는 병, 저희같이 잘하는 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거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질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보면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는 좀 옛날에 나온 줄형 방식의 질 임플란트가 있고요. 또 요즘에 나온 밴드형의 넓적한 방식의 그런 질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 과거 방식의 줄형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질 임플란트의 수술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단점은 통증을 좀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 즉 성관계 했을 때 뭔가 좀 보형물이 들어간 것 같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게 크게 단점입니다. 반면에 요즘에 최신에 나온 그런 제2사의 그런 신형 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줄 끈형이 아니라 밴드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도 촉감도 부드럽고 과거의 질 임플란트에서 생겼던 그런 부작용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은 크게 그런 질 임플란트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때도 어떤 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인지, 과거의 옛날 끈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최신식의 밴드형 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꼭 수술 전에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 뭐 정 안 되면 수술실에 들어가서라도 그 실제 임플란트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조이링이라는 질 임플란트 전체의 모습인데요. 특징이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질 안에 들어가는 부위, 이 부위는 좀 널떡하게 되어 있죠. 넓적하게 되어 있는 밴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묶어서 잘라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걸 좀 멀리서 잘 안 보여줄 수도 있어서 확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 넓은 밴드로 된 부분, 실제로 들어가는 넓은 밴드 부분하고 묶는 줄 사이를 보면 좀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죠. 옛날 엠슬링 같은 옛날 과거의 그 질 임플란트들은 이런 끈형이었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얇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요즘에 나온 조이링 같은 이런 신형 질 임플란트는 좀 더 부위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또 밴드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나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되면 조직하고 더 잘 유착이 되기 때문에 끈이 풀어져도 이게 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이게 줄로 되어 있는 거하고 밴드로 되어 있는 건 큰 차이가 뭐냐면, 조여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밴드대로 되는 부분은 좀 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낌이 좀 더 촉감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음 그림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 나왔던 엠슬링이나 이런 끈형 재질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조이링의 이렇게 넓적한 밴드 형태의 차이를 단면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끈으로 된 거는 이 질 안에 질벽이 닿는 면적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 끈이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딱딱하다고 그럴까요? 좀 더 닿는 느낌이 강하게 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밴드 형태는 질을 받는 면적이 단면적으로 봤을 때 더 넓게 되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거죠. 또 통증이나 이런 부작용도 옛날 과거의 그런 끈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병원들에서 나오는 뭐 엠슬링이나 질 스프링 뭐 이런 것들로 불렸던 것들은 과거에 이런 끈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병원은 이렇게 조이링이라고 넓적한 밴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료값도 훨씬 더 비싼 거고 훨씬 더 최근에 나온 거니까 질 임플란트를 받으실 분이라면 제형을 어떤 재료를 쓰는지를 꼭 확인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피 뽑을 때 이 팔에 묶는 끈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옛날 과거에 나온 이런 고무줄로 된 이게 토니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 뽑기 전에 도구인데, 실제로 이렇게 끈형으로 되면 어때요? 팔 조이는 게 되게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되게 팔 조이는 게 심하고 되게 파고 들어가고, 실제로 걷어서도 보면 이렇게 팔에 심한
자국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지 보시지 빨갛게 저기가 되죠. 자, 반면에 그런 끈 형태가 아니라 널쩍한 밴드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착용해도 그렇게 많이 압박도 되지 않고 닿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확실히 아프지도 않고 자국도 많이 안 나고 느낌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이게 사실 요즘에 좀 더 신형으로 나온 고무줄, 과거에는 고무줄 토니켓이었지만 요즘에는 좀 더 신형으로 나온 좋은 토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신형으로 나온 조이링이라는 질 임플란트는 이렇게 넓기 때문에 팔에 대한 압력이 덜하고 통증도 덜하고 더 좋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질 임플란트를 질의 어디에 넣느냐도 중요한데요. 먼저 그러면 질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질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보면은 질이 전체가 있으면 골반 근육에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질의 바깥쪽 부분만 있습니다. 안쪽에는 근육이 없어요. 안쪽은 얇은 막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방광, 소변 차는 부분이 방광, 대변 차는 부분이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더블 반영구 질소형처럼 질 임플란트를 넣을 때는 굳이 바깥쪽에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깥쪽은 골반 근육을 제대로 복구한다 그러면은 바깥쪽에는 충분히 이게 골격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안쪽에는 얇은 막밖에 없으니까 이쁜 입술을 해준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질 안쪽에 질 임플란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바깥쪽에는 왜 질 임플란트를 넣지 않느냐? 바깥쪽에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 깊숙이 넣을 경우에는 통증을 더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쪽은 골반 근육도 있고 근육이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뭐 근육 속에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부작용이나 통증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굳이 이쁜 이슬하고 같이 할 때는 질 임플란트는 주로 바깥쪽에 넣는 거는 아무래도 부작용이나 통증이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또 성관계 시의 느낌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질 안쪽에만 질 임플란트를 하나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뭐 2개를 넣거나 3개를 물론 넣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바깥쪽에 질 임플란트를 넣는 경우에는 그만큼 통증이나 느낌이 부자연스럽고 부작용이 높을 확률이 크다. 안쪽에 비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보니까 무슨 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상한 보형물들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구슬 같은 거 대표적인 경우 구슬을 막 2개씩 넣고 3개씩 넣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의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 그걸 넣는다고 해서 여성 성감이나 남성 성감에도 전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딱딱한 구슬 같은 게 질 입구 쪽이나 이런 근육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성분 본인에게도 통증을 되게 유발할 수 있고 남성분도 이게 이물감이 확 느껴지면서 좀 이 어떤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이상한 구슬 같은 보형물을 넣을 때는 정말로 다시 한번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안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질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질 요즘에 나오는 보형물에 대해서 요실금술 테이프도 보형물이고 질 임플란트도 보형물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보형물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사용만 한다 그러면은 보형물도 틀림없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형물이 다 똑같은 보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 몸에 넣는 보형물이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구별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적고 최신에 나온 요즘에 질 임플란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넣는 게 좋으시겠죠. 또 반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이 전혀 이상한 그런 보형물 쓸데없는 구슬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넣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형물이든 아니든 보형물을 넣든 안 넣든 이 모든 시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종합병원에 가셔서 즉 보형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혹은 무조건 보형물만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보다는 둘 다 개인에 맞는 맞춤형으로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둘 다 잘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충분히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 맞는 그런
수술과 시술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바라겠습니다.